수진의 손이 빠르게 태산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꿇어! 이게 아저씨랑 나와의 차이야.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뭐해? 그까짓 밑바닥 인생. 수진은 입에 머금은 담배 연기를 태산의 얼굴에 뿜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여자를 천사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양유통본사 20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강태산 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60대의 강태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수장답게 그의 체구는 여전히 단단하고 위엄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얼굴에는 쉽게 가시지 않는 고독감과 시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산은 사진 속 아내의 온화한 미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7년이 흘렀소. 당신과 내가 작은 물류창고에서 시작했던 태양유통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어.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뒤편에서 나 혼자 이 거대한 짐을 짊어지려니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군. 당신의 섬세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없었다면 이 회사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나는 당신에게 약속했던 대로 우리의 아들 준영이에게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 태산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양유통은 부부의 헌신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외아들 준영은 27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태산은 준영이 부모가 25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유산을 감당할 만큼 경험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안정화시킨 후 준영이 40세가 되기 전에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영은 이제 34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회사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태산은 이제 곧 회사를 물려줄 시기가 다가왔음을 마음속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태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준영이 연애에 깊이 빠지면서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납골당 방문 약속마저 잊어버리고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등 아버지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태산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섭섭함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 거대한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태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태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지금 어디니? 전화 너머로 들리는 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껏 들떠 있었고 무언가 기대감에 부푼 듯한 특별한 기운이 묻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도 지금 집에 다 와가니까 집에서 얘기하자. 할 말이 뭔데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니? 태산은 궁금증을 안고 서둘러 고급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34살의 건장한 청년인 아들
준영이 거실에서 서성거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에는 행복한 상상으로 인한 아이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앉으세요. 준영이 반색하며 태산을 최고급 가죽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태산은 아들의 들뜬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발그레하니? 태산은 평어체를 사용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영은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태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가 느꼈던 불안감과 기대감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니? 너 지금 만나는 그 여자 말이니? 네, 맞습니다. 배수진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께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준영은 태산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름은 배수진이고 31살입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준영이 꺼낸 휴대폰 화면 속 수진은 맑고 청순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태산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너처럼 과묵한 애가 그렇게 들뜬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구나. 준영의 목소리에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끝나고 술자리가 있어서 차를 두고 퇴근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약속 장소로 급하게 뛰어가는데 코너를 돌다가 어떤 여자랑 부딪혔지 뭡니까? 그 여자분이 안고 있던 서류가 비바람에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젖어버리더라고요. 준영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서류를 같이 주워주면서 처음 얼굴을 봤는데 빗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저에게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했는데 제가 연락처를 막무가내로 달라고 졸랐습니다. 다음 날 바로 연락했고요. 몇 번 밥을 먹어보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마음까지 너무 예뻐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습니까? 태사는 35살 아들의 호들갑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진심임을 알기에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수다스러워진 걸 보면 내 마음은 진심인 것 같구나. 그런데 마음이 예쁘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니? 아버지,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담배 피우는 거 정말 보기 싫은데 수진이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못 마셔서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여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완전 천사예요. 천사. 저는 그녀가 이 세상에 내려온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준영의 말에 태산의 마음은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아들이 확신하는 품성이라면 며느리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영은 태산의 표정을 읽고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빨리 수진이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꼭 드실 겁니다. 제가 신중하게 결정한 여자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자꾸나. 태산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언제요? 그럼 제가 당장 수진이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놓을게요. 조만간 말이야. 너무 서두르지는 마라. 태산은 대답하면서도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청순한 외모와 천사라는 수식어만으로는 태산이 가진 거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태양 유통의 명운이 걸린 후계자의 배우자 문제였습니다. 태산은 아들의 눈이 콩깍지에 가려진 것이 아닐지, 그리고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역이용하는 사람은 아닐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믿음직한 오 팀장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깊은 고민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4살 아들의 결혼 선언과 그를 천사라 칭하는 준영에 들뜬 목소리가 태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태양 유통의 명운이 걸린 이 문제를 단순히 아들의 감정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믿음직한 신복인 오 팀장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 팀장은 20년간 태산을 보좌해온 인물로 태산의 의중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 팀장, 나일세. 어제 준영이에게서 중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준영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 자네가 은밀하게 그 여성에 대해 조사해 주겠나? 회장님,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름은 배수진이고 31살이며 수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알아봐 주게. 준영이에게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결과를 빠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산은 오 팀장의 능력을 믿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 팀장이 어떤 보고를 들고 올지,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협하는 불순한 요소는 없을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늦게 오 팀장이 태산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오 팀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오 팀장. 자네 표정이 좋지 않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태산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예감했습니다. 오 팀장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며느님이 되실 분이 다소 수상합니다. 아드님께서는 천사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아본 소문은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수 디자인 스튜디오 내부의 평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 팀장? 자세히 이야기해 주게.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 직원들의 교체가 매우 잦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심한 경우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시 모집 형태로 인력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체치고는 수익이 제법 나오는 편이지만 이 역시 부모님의 영향력을 이용해 계약을 따는 형태가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태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배수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말하기로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못한다고 했는데 성품이 그렇게 나쁠 리가 없지 않나? 저도 처음에 회장님께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회사가 있는 K빌딩의 경비원이나 주변 상인들에게 탐문해 본 결과 배수진 씨가 평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까칠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회사 직원들에게는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태산은 묵직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눈이 멀어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진이라는 여자가 준영 앞에서만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양 유통의 후계자가 이런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태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오 팀장,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회장님, 직접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 팀장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이 태양 유통은 내 인생과 내 아내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회사일세.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고 그 옆을 지켜줄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내 고생이 아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태산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태산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제가 회장님을 돕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잠입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의 얼굴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노출이 걱정됩니다. 태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7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이 거대한 기업을 지탱해온 그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부. 태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자리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 팀장, 배수진의 회사가 있는 K빌딩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 용역 업체 쪽일 것 같네. 지금 당장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보게. 나는 잠시 회사를 비울 것이네. 자네가 혼자 회사를 잘 지켜줘야 하네. 오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충성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회장님께서 안전하게 잠입하여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태양유통은 제가 잠시 회장님을 대신하여 굳건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강태산 회장은 청소부 복장으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들의 행복을 위한 고독하고 위험한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태산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에 즐겨 입던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오 팀장이 준비해준 낡은 점퍼와 색이 바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진 채 모자로 가렸고 60년 평생을 굵은 마디의 손으로 일해왔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 대신 낡은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태양 유통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 아닌 그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사는 낯선 자신의 모습에 씁쓸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의지만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오전 9시 태사는 배수진의 회사가 있는 K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오피스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 팀장이 사전에 용역업체와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태사는 건물 관리실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오늘부터 저희 K빌딩 청소를 맡아주실 박 씨라고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사는 관리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의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층은 괜찮은데 2층에 있는 사업체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그곳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태산의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층은 바로 배수진의 수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까탈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사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청소 상태에 대해 자주 컴플레인을 넣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관리실로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청소부들도 자주 그만두는 편입니다.
일단 조심하시고 다른 곳보다 2층은 더 꼼꼼하게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인은 친절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태사는 관리인에게서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묵직한 청소 카트를 미는 일은 그에게 어색하고 힘든 노동이었지만 완벽주의자인 그는 이 임무 역시 태양 유통을 경영할 때처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1층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난간부터 바닥까지 구석구석 먼지와 얼룩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회장으로서 사무실에 앉아 결제만 하던 손이 거친 걸레와 빗자루를 잡고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태사는 드디어 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수 디자인 스튜디오 배수진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문 너머에 아들이 천사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태산은 조심스럽게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가운데 태산은 오직 그 문에만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태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나긋나긋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좀 쓸만해졌나 싶었는데 청소부 또 바꿨네. 아, 정말. 태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올리자 사진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는 아들이 보여주었던 수수한 사진 속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배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들이 말해주었던 부드럽다는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저씨, 잘 부탁해요.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 너무 자주 바뀌어서 내가 매번 짜증나거든. 잘해요. 나 건드리지 말고.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대면은 좀 차갑긴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2층 전체가 울릴 듯한 격앙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무능한 것들아. 아니, 월급을 받아 처먹었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계약한 회사가 어딘지 몰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더 화려하고 눈에 띄게 디자인을 하라고 했잖아. 태사는 깜짝 놀라 청소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왔던 천사 같은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직원들에게 독서를 퍼붓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만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월급 받을 땐 행복하지? 그럼 일도 똑바로 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꼴 못 봐. 태사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태사는 건물 밖 벤치에 앉아 간편식으로 때우며 오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충격적이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태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천사라고 확신했던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독설과 폭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어제는 수진이의 기분이 안 좋았던 날일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태사는 진실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이틀째 되는 날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에 K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수진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피곤했지만 진실을 향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전 9시 태산이 2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 디자인 스튜디오의 문이 다시 열리더니 배수진이 복도 한쪽 구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전자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산은 놀라서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지는 능숙한 자세로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아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 천사라고 말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전자담배를 피우며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살지. 이놈의 스트레스. 태사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관리 규정상 문제가 됩니다. 태산의 말에 수진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순식간에 반말로 바뀌었고 어제보다 훨씬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보네. 나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수지는 한 발 더 태산에게 다가왔습니다. 높은 힐을 신고 있어 태산을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태산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무시와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벌 회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청소부라는 위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청소나 해요. 좋게 말하잖아요. 수진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태산이 뒷걸음질 치면서도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래도 건물 내에서는 규정상. 수진은 태산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말을 알아 처먹지를 못하네. 수진의 입에서 나온 거친 말에 태산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모욕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시네. 내가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거든. 건들지 말라니까. 수지는 피우고 있던 전자담배 꽁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요.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그 말을 남기고 수지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바라보며 태사는 깨달았습니다. 오 팀장의 정보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이토록 잔인하고 가증스러운 여자에게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태사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건물 밖 벤치에 앉아 물만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태산의 옆에 앉았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친근한 얼굴의 다른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새로 오신 박 씨죠? 저는 이화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 네. 박태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산은 본명에서 강씨 성을 빼고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화순 씨, 혹시 2층에 있는 수 디자인 스튜디오 아세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순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요. 수 디자인 스튜디오라면 이 건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험담 같아서 말하긴 그렇지만 그 사장님 많이 힘들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태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분에게는 잘하는 것 같던가요? 신기한 건 남자친구한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끔 밖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가는데 원래 저런 여자였나 싶을 정도로 착한 여자처럼 굴어요.
근데 박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 원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괴롭혀요. 전에 저도 비슷한 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아줌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화순 씨의 경고는 태산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들을 향한 완벽한 연기가 분명했습니다. 태산은 준영의 순수한 마음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이토록 가증스러운 여자에게 농락당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태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확인을 넘어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화순 씨의 경고는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오후 2시 태산이 1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 K빌딩 관리인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 혹시 청소를 똑바로 안 하시나요? 2층에서 더럽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올라가 보세요. 태산은 황당했지만 군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청소했던 복도 한가운데에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일부러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배수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태산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청소를 똑바로 하셔야지. 아저씨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해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관두시던가.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태산은 그 모든 모욕을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수지는 복도 한쪽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크게 울렸고 태산은 청소하는 척하며 그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아니, 좀 기다리라니까. 상견례 잡는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 멍청한 놈이 자꾸 지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는 거야? 나 파파보이랑은 못 살아.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영을 멍청한 놈, 파파보이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태산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욕이 태산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돈 많은 남자는 맞지. 아들 하나니까 물려주는 것도 맞을 거고. 안 그러면 그런 모자란 놈을 내가 왜 만나? 엄마, 나 지금 연기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내가 비 오는 날 그 자식 만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짜증나. 끊어. 수지는 전화를 끊은 후 짜증 섞인 표정으로 태산을 힐끗 쳐다보고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태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기, 돈 때문에 만남, 모자란 놈, 비 오는 날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영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운명적인 만남과 천사라는 이미지가 모두 수진이의 철저한 계산과 연기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준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돈을 위한 도구이자 돈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태산은 분노와 함께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순수했던 내 아들이 저런 악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니. 내가 미리 막아야 한다.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태산의 온몸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 아버지의 결단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단순한 이별 통보만으로는 준영이 진실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영에게는 수진의 본 모습을 담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산은 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팀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모두 계획적으로 준영이를 만났어.
태사는 낮에 수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했습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도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준영군을 그렇게 모욕하다니요. 당장 결혼을 막아야 합니다. 회장님. 제가 당장 준영군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네, 오 팀장. 준영이는 저 여자를 너무 믿고 있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반발할 걸세. 준영이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네. 자네가 내일 작은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해 줄 수 있겠나? 최대한 은밀하게. 녹음기 말씀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위험을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 팀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야지. 내 아들의 인생과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 나는 반드시 이 모든 악행을 기록으로 남길 거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태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가슴 아픈 사랑 때문에 더 깊은 모욕과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같이 K빌딩에 도착한 태사는 오 팀장에게 받은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청소 카트와 작업복 구석에 숨기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산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을 바꾸어줄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 2층 복도에서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수 디자인 스튜디오 안에서 배수진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 나가. 월급만 축내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태사는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잠시 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울면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여직원은 태산을 보지도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런 실력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왔어? 수진은 곧 태산을 발견하고는 비웃었습니다. 또 왔네. 아저씨, 이쪽으로 와봐. 태산이 다가서자 수진은 사무실 안에서 쓰레기통을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썩은 음식 찌꺼기와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그 쓰레기통을 태산이 깨끗하게 닦았던 복도 바닥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복도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거 치워. 수진이 명령했습니다. 태산은 분노했지만 녹음기와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참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푹 쉬더니 태산을 내려다보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나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 아저씨 같은 사람들 말기도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내가 당신들 같이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아? 나는 아저씨가 평생 바라보지도 못할 높은 곳으로 갈 거야. 수진의 눈빛은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태산의 아들인 준영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아주 부잣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이 말이야. 아휴, 빨리 내가 이걸 때려쳐야 나도 아저씨 안 보고 아저씨도 나 안 보고 좋을 텐데. 태사는 이 여자에게 준영은 단지 돈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수진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건물에 짜증나는 청소부가 이 사람이야. 엄마, 자꾸 잔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육 좀 하고 있었지. 수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태산을 보더니 더욱 가관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 원래 아래 것들은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 해. 자기네들이 누구 때문에 돈 받고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요즘 우리 딸 스트레스도 심할 텐데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근데 여전히 상견례 얘기는 없어? 내가 맨날 전화로 얘기하고 있어. 그 멍청한 놈, 나한테 푹 빠져서 금방 넘어올 거야. 그럼 이렇게 예쁜 내 딸을 어떤 남자가 거부해? 내가 시집만 가면 그 멍청한 사위, 놈 힘으로 네 아버지 사업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모녀는 태산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노골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태산의 몸에 숨겨진 녹음기에 선명하게 기록되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태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더니 태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내가 만만하지? 내가 이 건물에서 왜 정신 나간 여자란 소리를 듣는지 아저씨한테 보여줄게. 그리고 수진의 손이 빠르게 태산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에 태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0년 평생 남에게 무시당해 본 적 없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토록 비참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꿇어. 이게 아저씨랑 나와의 차이야.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뭐해? 바닥에 있는 삶인데. 난 아저씨 인생의 절반이나 살았을까? 하지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잖아. 수지는 입에 머금은 담배 연기를 태산의 얼굴에 뿜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준영이 전무에게서 아버지의 행방을 듣고 분노하여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급하게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오빠, 이 아저씨 정신병이 있나 봐. 내가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길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에 쓰레기를 쏟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준영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쓰러진 태산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쓰레기가 뒤덮인 낡은 작업복, 뺨에는 붉은 손자국. 그리고 그 순간 준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복도에는 충격적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뭐라고 한 거야? 아버지라고? 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내가 준영이 아버지다. 태산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내가 준영이 아버지다라는 단호한 선언은 배수진과 그녀의 어머니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밑바닥 인생이라며 모욕하고 쓰레기를 뿌렸으며 심지어 뺨까지 때렸던 청소부가 태양유통의 회장이자 예비 시아버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수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영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에, 왜 청소부 복장을?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태산은 쓰레기와 재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아들을 향해 차분하고도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여자에게서 널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와서 확인했단다. 그 한마디에 모든 진실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뭐야 이거? 나를 속인 거예요? 나를 가지고 논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한 것이다. 태사는 수진의 분노에 미동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태사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래, 다 녹음되어 있다. 태사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 오는 날 만났다고 운명이라고 믿고 있어. 웃기지 않아? 일부러 부딪힌 건데. 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운명적인 만남의 기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리 알아봤거든. 그 남자 어디서 일하는지.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 그냥 예쁜 게 좋은 멍청이잖아.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수진은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내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야. 오해라고. 오해라고? 태사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준영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멍청한 놈 파파보이 같아. 나 파파보이랑은 못 살아. 돈 많은 남자는 맞지. 아들 하나니까 물려주긴 하겠지. 안 그러면 그런 모자란 놈을 내가 왜 만나? 나도 연기하는 거 힘들다고. 준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멍청한 놈, 모자란 놈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며 준영은 극도의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우리가 만난 것도 거짓이고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말도 거짓이었다는 거야?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사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원래 아래 것들은 감사함을 알아야 해. 자기네들이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내가 시집만 가면 그 멍청한 사위놈 힘으로 네 아버지 사업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모욕하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준영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믿어지니? 태산이 쓰레기가 묻은 뺨을 감싼 채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너도 아버지한테 붙어 사는 파파보이잖아. 34살이나 먹고 아직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쩔쩔매는 재미없는 놈. 사랑이라고? 웃기지 마. 너 같은 놈을 누가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너 같은 놈을 견디냐고. 수지는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비참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준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절망적으로 준영에게 매달렸지만 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아버지 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쓰레기가 묻은 아버지의 작업복과 부어오른 뺨을 보며
준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습니다. 태사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쓰레기가 묻은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준영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된 거야.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아버지와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 태산의 절절한 말은 준영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배수진 모녀는 무너지는 계획 속에서 절망적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희생과 준영의 눈물 어린 사죄가 있었던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께서 저 때문에 그런 모욕과 폭행을 당하시고 계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를 천사라고 믿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괜찮다. 준영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된 거야. 태사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준영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를 속인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모욕을 주고 회사 직원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아무 처벌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진했던 아들은 사라지고 책임감 있는 어른의 결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뭘 할 생각이니? 태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찍으신 영상과 녹음 파일만 저에게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태양 유통의 후계자로서 이 부당함에 대해 책임을 지겠어요. 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영은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퇴사한 직원 15명 중 10명을 찾아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배수진의 인격 모독과 월급 체불에 대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준영은 모든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했고 오 팀장의 도움으로 탈세 및 강요제 혐의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영은 법무팀을 통해 수진에 대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로 수진의 아버지에 대해 탈세와 강요죄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곧이어 퇴사 직원들의 집단 고소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수진 모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청소부 잠입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수진의 폭언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가면을 쓴 악녀의 실체였습니다.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 멍청한 파파보이, 멍청한 사위, 놈 등 수진과 그녀 어머니의 모든 모욕적인 발언이 세상에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되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수진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수 디자인 스튜디오는 하루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몇 주 후 준영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준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큰 인생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제가 아버지와 태양 유통을 굳건하게 지킬게요. 태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준영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소. 이제 회사를 맡겨도 될 것 같아.
당신도 기뻐할 거요. 준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리석을 때 지켜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셔서 이제 회사 일도 너에게 더 많이 맡길게.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다. 3년 안에 완전히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이다. 태산의 말에 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태양유통은 준영의 주도하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준영은 이제 진정한 경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산은 집무실에서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준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준영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니? 태산의 표정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네, 플로리스트입니다. 윤아름이라고 32살이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분 꽃집에 갔다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건강이 우선이다.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의 소중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분을 아버지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태사는 아들의 신중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태사는 윤아름 씨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위장 없이 태양유통회장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아름 씨는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영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름 씨의 첫 인사는 정중하고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름 씨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준영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준영 씨가 아버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늘 이야기하더군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이니 믿을 수 있습니다. 태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은 돈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준영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름 씨, 우리 준영이 잘 부탁해요. 허락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산의 말에 아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사는 며느리를 얻는 기쁨과 함께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완성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준영은 태양유통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고 아름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며 가족의 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과 사람의 가치를 알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이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태산은 든든해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란다. 태사는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느끼며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고생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